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펜젠 주가가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요. 약간의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제가 공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또 기술적으로 이 펜젠이 과연 그럼 지금부터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던 현재 여기 구간부터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을까? 또 반등이 나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펜젠 공시를 우리가 좀 설명해 보자면, 이 펜젠이 국가기관인 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이 SFTS라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 치료용 항체 개발 국책과제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펜젠 계약 규모는 약 27.4억 원, 27.4억 원 정도가 된 거고, 매출 대비 여러분들 20.46% 정도의 상당히 좋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공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SFTS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이거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일명 살인 진드기병 있잖아요. 그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 질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백신 치료제가 부족하고 치사율이 높다 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 중심으로 또 확산이 되는 위험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으로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질병청 국제과제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기관 과제 선정이 물론 매출 대비 너무나 좋은 수준도 맞지만, 이 기술 검증이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플랫폼을 인정받은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야, 이 펜젠에 대한 기술력이 이제 국가 이제 기관 검증을 확실히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렇다 국책 과제라고 해서 매출 대비 이게 규모가 작은 수준이냐? 절대 아니죠. 20% 정도면 이거는 뭐 실적에 무조건 기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올 수 있는 건 이 감염병에 대한 국책과제 테마가 확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이 팬데믹이나 또는 그 한타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나오면서 이게 이 수급을 한번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뭐 추세가 막 상승으로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 바닥 구간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또 이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지금 떨어진 조정 단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는 맞는데,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전고점을 뛰어넘는 막 상한가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게 시장에 대한 재료가 뭐 힘이 없으면 다시 한번 또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봐요. 이게 만약에 힘이 있으면 조정 뒤에 또 갈 거거든.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타점을 잡으면 돼.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상승은 좀 나올 거라 봐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락하고 상승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거래량 자체가 붙었는데, 이 거래량이 붙은 단계에서 이런 재료가 또 터져 나왔다라는 건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승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고, 이 구간에 대한 상승이 뭐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제 0.5에서 0.618 라인까지는 한 20-30%대 상승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 바닥 구간부터 이제 임펄스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확실한 고점 시그널만 잘 파악해서 우리가 매도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최근에 우리 펜젠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만들었던 거, 우리가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했지만 오히려 RSI가 저점에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우리가 매수했던 거, 그리고 매수 뒤에 상승이 한 번 더 나왔고, 그리고 큰 상승 뒤에 조정이 또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파동에 따른 고점만 잘 파악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다 보면 좋은 결과는 여러분들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이것만 욕심 부리지 않고 잘 이끌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라도 이 단기적인 고점 시그널이 어디서 나오던 간에 이건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세요. 이런 거 이제 그만 매수하시고 아시겠죠? 자, 제가 앞으로 이런 정확한 타점들은 여러분들과 이 밑에 있는 번호, 제가 펜젠 관련된 타점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펜젠이라고 종목명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또 저희 구독자방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요,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문자로 또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문자로 앞으로 정확한 매수나 또는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을 문자로 알려드릴 거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또 제가 영상 이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거는 지금 AI 시대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섹터가 또 무엇일지, 또 우리가 앞으로 잡아야 되는 섹터가 무엇일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게, AI 시대 진짜 부족해지는 건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잡아야 되는 종목,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잡아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전 세계가 AI 경쟁에 미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엔비디아가 이미 뜬 지 오래됐고, 또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 모두 AI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아는 거, 뭐 피지컬 AI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또는 뭐 광통신, 광섬유, 전력 인프라 이미 다 뜨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조용히 걱정하는 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물이에요, 물. 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막 챗 GPT나 이런 AI 쪽에 대한 기술을 또는 데이터 센터를 돌릴 때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AI는 그냥 서버만 돌리면 되는 산업이다 생각하는데, 현실은 달라요. AI 서버는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고, 특히나 GPU들은, 최신 GPU들은 이 발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뜨거운 서버를 시키기 위해서는 뭐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냉각 관련된 섹터들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또 엄청난 양의 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는 뭐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하루에 수백만 리터의 물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은 아직 엔비디아와 반도체만 보고 있는 시장인데, 눈에 보이는 게 GPU고, 산업이 커질수록 여러분들 결국 돈은 인프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물 사용량도 폭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직 시장이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게 바로 산업용 수철이나 초순수 시스템, 냉각수 관리,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물 인프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보면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죠. 그런데 이런 종목이 바로 수처리와 필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앞으로 수처리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웰크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웰크론, 그리고 또 한택 같은 경우도요, 이 플랜트 산업용 설비 쪽에서 현재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보다 더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물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미 오른 시장 말고 앞으로 진짜 큰 흐름에서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 피지컬 AI 로봇이 뜨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여러분들 휴림 로봇이었어요. 그때가 2024년도 말쯤이었는데, 이때 우리가 휴림 로봇을 주목했던 이유는 로봇 피지컬 AI가 뜨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이렇게 하락 추세로 떨어지는 종목인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렇게 RSI가 오히려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확실하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우린 상승 추세에서 이 단기적인 상승과 조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또 큰 수익을
뭐 봤던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 효린로봇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최근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현대무역도 그렇고 예전에는 하나오션도 그랬죠. 근데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 바닥부터 상승이 시작될 때도 이런 구간도 그랬고 또 진짜 저점 구간이 나왔을 때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저점에 대한 타점을 잡을 때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저점이 이탈될 때 오히려 RSI가 상승하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이 조선 쪽을 또 저점 바닥부터 주목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진짜 잡아야 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GPU가 아닌 물 관련된 섹터 또 종목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종목을 어디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제가 더 주목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선물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렇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런 소중한 선물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제외한 진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것 꼭 참고하시고 저와 함께 여러 가지로 또 종목에 대한 대응들이나 이런 선물 또 앞으로 이 선물에 대한 대응까지도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주목하고 있는 앞으로 진짜 매수 타점이 나올 때 제가 그런 종목에 대한 타점들까지도 꼭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들 꼭 참고하시고 선물 문자 한 통 남기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 있길 간절히 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